여러분의 꿈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는 꿈여정직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혹시 건강을 담보로 잡히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당신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승진이, 혹은 밤새워 얻어낸 성취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어쩌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신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운동해라,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자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미대한 정신을 담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유 모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생산성을 높이려 애씁니다. 사회는 그런 우리를 향해 열정적이다, 성실하다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건강한 체질이며 그것은 명예나 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인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정신은 깃들 곳을 잃습니다. 아픈 몸 안에서는 그 어떤 고귀한 철학도, 그 어떤 원대한 목표도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 조각처럼 하찮게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역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는 젊은 시절 과로로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후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보내고 자신의 저서에서 만약 내가 젊은 시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나의 지적인 성과는 지금보다 3배는 더 컸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그날,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때 당신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당신에게 단 1%의 위로라도 될까요?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헤매다 오히려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세 나이에 과로와 음주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무너졌습니다. 권력과 부의 정점에 있던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을 단순히 육체의 고장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달았습니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체를 거대한 이성, 고스, 베어눔프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몸이 지쳐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평생 극심한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20대 후반에 교수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이 고통 속에서 건강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울한 날을 떠올려 보면 그날은 10종 8구 잠을 못 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몸살 기운이 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최상인 날에는 웬만한 시련도 한번 해보지 뭐 라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는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감정과 의사결정이 신체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우울증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에너지 레벨이 바닥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해병대 캠프나 극기 훈련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과 고대의 지혜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석가모니의 일화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금욕도, 지나친 향락도,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에. 그래서 수자타가 건넨 유미죽을 받아먹은 뒤 비로소 보리수 아래에서 중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육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정신은 허공을 떠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불안 때문입니다. 지금 쉬면 도태될 것이라는 불안,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산성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근무 시간이 50시간을 넘어가면 시간당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55시간을 넘으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이 일할수록 오히려 더 적은 성과를 내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제때 피트인을 하여 타이어를 갈고 연료를 채우는 것입니다. F1 레이스에서 우승하는 팀들은 모두 최적의 피트스톱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는 차는 결승선이 아니라 폐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관리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쇠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예민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뒷목이 뻣뻣해질 때, 눈이 침침해질 때,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올 때,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이 비명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고 이건희 회장은 1990년대 말 과로로 쓰러져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건강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 췌장암 진단을 늦췄고 이는 그의 수명을 단축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비명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강제 종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휴식이 아니라 투병이 됩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본질적인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첫째, 수면을 신성시하십시오. 잠을 줄여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자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 교수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도 면역 체계가 70%까지 약화되고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배 이상 높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은 당신의 뇌를 청소하고 감정을 리셋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는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성역으로 정하십시오. 둘째, 걷기를 통해 뇌를 깨우십시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걸으면서 얻은 생각만이 가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 8시간을 걸었고 그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구상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은 걷기가 창의성을 평균 60%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중요한 회의를 워킹 미팅으로 진행하기로 유명합니다. 복잡한 고민이 있다면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뇌의 혈류가 돌고 꼬여있던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30분의 산책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항우울제이자 창의력 촉진제입니다. 셋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거나 쑤셔 넣는 행위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고도로 가공된 음식, 정제 설탕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 뇌축, gut-brain axis를 통해 장 건강이 직접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공된 음식, 설탕 범벅인 음료수로 당신의 고귀한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라도 강진의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차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직접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체력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도 지킬 수 없음을 말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매일 오후 낮잠을 잤습니다. 그는 당신은 매일 2번 하루를 살 수 있다. 낮잠만 잔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낮잠 덕분에 80세까지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도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원시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당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자 우주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내쉬어 보십시오. 성공은 건강한 신체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꽃은 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푹 주무십시오. 매일 아침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생명력이 당신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흘리는 눈물만큼 뜨겁고 처절한 것은 없습니다. 부디 그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건강하고 단단한 삶을 진심으로 꿈 여정지기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